자, 아무튼 1권에 이제 하이탑 1권에 이제 보일 법칙 할 거고요. 자, 저번에 압력에 관해서 좀 했고요. 28쪽입니다. 28쪽에 영국의 화학자 보일이 제2자관 실험 결과로부터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보일 법칙을 발표하였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우는 거거든, 보일 법칙. 아무튼 요 기체가 안에 들어있는데 요 압력에 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요런 설명 조금 했었잖아, 저번에. 자, 그래서 요게 얘 기체 압력은 만약에 H만큼 높이 차이가 나면 요 위에 1기압이 일단 있는 겁니다. 1기압이 있고 거기에다가 요게 뭐 10mm, 뭐 10cm나 뭐 이런 식으로 높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수은기둥의 압력을 더하면은 이 기체가 받는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수은기둥 높이에 의한 압력, 이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얘가 지금 1기압 플러스 압력이 증가한 거지, 그쵸? 압력이 증가했고 부피는 줄어들었지, 그쵸?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든다. 이거 이제 정량적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좀 동그랗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 하여튼 정량적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반비례 관계가 되고, 반비례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부피이기 때문에 부피는 뭐 압력에 반비례한다. 근데 보통 이제 비례 상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고, 요걸 이제 이항하는 건 아니지. 양변에 p를 곱해서 pv가 일정한 값이다. pv가 일정한 값이다. 이게 v는 이제 볼륨이니까 이게 부피고요. p는 압력이죠. 프레셔 압력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게 보일의 법칙 식이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근데 이걸 실험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온도가 같을 때입니다. 온도가 일정했을 때 PV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이 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요 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 식을.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되더라도 이제 압력이 뭐 P2로 변화가 되면은 V2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를 알려주고 하나는 이제 구하면 되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쓴 거고,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에서 여기에서 P 곱하기 V 값이 PV죠, PV. 여기에서 P 곱하기 V가 2P일 때 2분의 1 V이기 때문에 곱하면 PV죠, 그쵸? 여기에서 4P일 때 4분의 1 V 곱하면 PV죠. 그러니까 여기 다 PV가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문제에 따라서 이제 보면서 잘 이제 요 공식을 잘 활용해서 풀면 되고, 자, 일단은 이제 뭐 이런 식인 거죠. PV는 일정이야. PV는 일정. 그러면 요런 PV가 나오면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고, PV가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할 때 P 곱하기 V 값은 일정한 값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P랑 V분의 1은 비례 관계입니다. 왜냐면 이제 P는 V분의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V분의 1하고는 비례 관계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 맞는 그래프가 됩니다.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다가 터진다. 사실 하늘 높이 올라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온도는 감소하고
압력도 감소합니다. 근데 우리가 샤를 법칙까지 배우게 되면은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가 원래는 감소해야 되거든요. 온도 감소하면 부피 감소해야 돼. 근데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는 증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터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풍선의 부피가 이렇게 커지다가 뻥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압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사실 더 큰 거예요. 압력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온도가 줄어드는 거, 온도가 감소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아무튼 요거 자체는 뭐야? 보일 법칙 때문에 터진 겁니다. 잠수부가 호흡할 때 내뿜는 기포의 크기는 수면으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뭐 만화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잠수부가 기포를 내뿜어. 그러면 처음에 기포가 요랬는데 위로 올라가서 커져요. 이렇게. 뭐 만화 같은 거 그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표현한 거지. 이 기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커집니다. 물 속에서 기포의 크기, 수압이 작용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가면 수압이 커지고, 수면으로 올라오면은 수압이 작아지는데, 수면에서의 해수면, 뭐 어떤 수면에서의 기압은 1기압으로 보셔야 됩니다. 빵기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m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는 2기압이죠. 2기압. 물은 10m당 1기압씩 증가하니까 약 1기압씩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2기압이고, 만약에 20m 깊이에 있다 그럼 여기 3기압이다. 3기압. 3기압에서 부피가 요랬다가 여기는 1기압이죠. 수면은. 그럼 3배 커지게 되겠죠. 기포가 올라오면서. 그죠? 그 다음에 뭐 농구화 밑창에 뭐 나이키 에어 뭐 이런 거지. 그런 거는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에 따라 부피가 변하면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이 줄여줍니다. 하여튼 이건 보일 법칙과 관련이 있다. 예제 1기압 20도씨에서 주사기에 100ml의 공기가 들어있는데 주사기 끝을 막고 피스톤을 눌러 공기를 4분의 1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압력은 4기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요런 식으로 쓰는 게 편리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온도는 똑같기 때문에 처음이 1기압 PV가 일정하다 식으로 쓰는 거예요. PV. P 곱하기 V. 나중에 P를 모르겠고 나중 V가 25. 그러면 P는 4기압. 요 식을 쓰는 게 좀 편리하긴 합니다. 자, PV는 일정 아시면 되겠고요. 면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은 어떻냐? 같은 겁니다. 면적 구할 때 PV를 구하는 거니까. 자, 아실 것 같고, 샤를 법칙은 처음에는 이제 샤를이 섭씨 온도로 실험을 해요. 섭씨 온도로. 뭐 이렇게 화씨 온도 쓰는 데는 영국이나 미국 요 정도고 대부분 섭씨 온도 씁니다. 온도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스웨덴 사람이구나. 셀시우스가 스웨덴 사람이고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일 거야. 샤르는 프랑스 사람일 것 같아. 이름이. 아무튼 프랑스도 섭씨 온도로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기체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뭐 0도씨에서 그냥 V라고 할게. 부피를 가진 애를 가열을 해. 가열을 하다 보면은 일정하게 증가해서 273도씨가 되면은 2V가 됩니다. 2V. V 제로로 하게 되면 2V 제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일정하게 감소해서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은 0이 된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기체가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겠지만,
그래서 요런 법칙, 요런 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근데 그 전에 이거 먼저 써 있는 거구나. 이거 이제 설명하던 거니까 마저 설명하면, 샤를의 법칙을 이제 y 값은 부피고요. 여기는 이제 온도긴 한데 보통 섭씨 온도는 스몰 t로 씁니다. 스몰 t. 스몰 t로 쓰는 건 섭씨 온도고 라지 t로 쓰는 게 절대 온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부피에 관해서 나타내면 부피는 T도씨일 때 부피는 지금 이 기울기가 273분의 V0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273분의 V0T, 스몰 t는 X축에 있는 값이죠. 플러스 V0, V0는 Y절편이지, Y절편.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요 직선에 대한 식을, 방정식을 쓰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273분의 요거를 273 V0 플러스 T V0 쓰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 이제 올린 거죠. V0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73 플러스 T 곱하기 V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요 273 플러스 요 T가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 라지 T. 그래서 요런 애를 상수 취급하게 되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가 되죠. 사실 이거는 정비례하는 건 아니거든요. 섭씨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쓰려면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 부피가, 기체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렇게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식으로 아까 나타낸 거는 T도씨일 때 부피는 기울기가 273분의 여기는 V하고 그냥 V0로 할게. 보통 V0로 합니다. 0도씨에서 부피를 V0 곱하기 T 플러스 V0거든요. 뭐 요걸 아무튼 식을 바꾸면 요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제 라지 T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절대 온도 라지 T로 바꾸면은 이게 정비례식이 나오죠. 정비례식이 나와요. 요게 더 편리합니다. 정비례식. 자, 그래서 샤를 법칙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한다. 요거를 일단은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이걸 온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로 바꾸면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근데 이제 절대 온도나 뭐 이런 게 뭐냐. 일단은 이제 온도가 과학자가 많이 쓰는 거는 절대 온도고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화씨 온도나 섭씨 온도인데 화씨 온도나 섭씨 온도는 물에 얼는 점이랑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화씨가 파레나이트라는 사람이죠. 화씨 파레나이트가 얼 때를 32도로 하고 끓을 때를 112도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80등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 게 이제 파레나이트고 화씨가 했으니까 화씨 온도라고 하는 거고 요게 C가 이제 성씨 할 때 C거든요. 섭씨 온도는 섭씨가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셀시우스가 중국말로 하면 섭씨야 섭씨. 그래서 섭씨 온도는
물이 얼 때를 0도씨, 끓을 때를 100도씨로 해서 100등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이 같기 때문에 서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화씨 온도는 처음 시작점이 32이지. 처음 시작점이 32. 그러니까 0도씨를 넣어도 32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32고 비율이 섭씨 온도는 100등분 했고 180등분 했기 때문에 요 간격의 비율이 얘는 100분의 180, 이게 5분의 9가 100분의 180이죠. 그거 곱하기 섭씨 온도 더하기 32 하면 화씨 온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도씨 정도라고 치면 20도씨면 나누면 4고 4고 36이니까 68도 F 뭐 이렇게 되겠죠. 20도씨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메이저리그 같은 거 보면 온도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화씨 온도를 표현하다 보니까 되게 높습니다. 근데 아무튼 섭씨 온도만 잘 아시면 되는데, 샤를이 실험한 것도 섭씨 온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절대 0도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절대 0도거든요. 요거를 0켈빈으로 합니다. 0켈빈. 근데 섭씨 온도랑 켈빈 온도는 간격은 똑같아요. 여기도 100등분이죠. 그러니까 시작점만 다른 거예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그 1도의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73도씨면 273 더해서 0켈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0도씨다. 0도씨면 273켈빈이 되는 거고, 27도씨다. 그럼 300켈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책 좀 잘 읽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 온도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변환하는 거는 여기에 써 있네요. 예. 지금 선생님이 같이 한 겁니다. 요거 한 겁니다. 절대 온도로 쓰면은 훨씬 식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부피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 상수 K 같은 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를 다시 나누면 T분의 V가 일정하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는데 PV가 일정하다. 보일 법칙. T분의 V가 일정하다. 요건 샤를 법칙. 이해 가시죠? 네. T분의 V 값이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샤를 법칙.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대로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샤를 법칙에 관련된 그래프는 섭씨 온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원점을 안 지나죠. 원점 지나냐 안 지나가 중요한데, 섭씨 온도로 표현됐을 때 원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 근데 절대 온도로 표현되면은 원점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례하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요런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분의 V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은 부피도 같이 증가해서 T분의 V가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거지. 그쵸? 네. 요런 그래프도 맞아. 샤를 법칙. 더운 여름철. 여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 거고, 과자 봉지가 부풀고, 열기구 속의 공기 가열하면은 뜨고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가 감소해서 주변보다 밀도가 감소하니까 뜨는 거고요. 액체 질소는 이제 되게 온도가 낮아요. 이게 마이너스 196도씨 정도 되거든요. 액체 질소에 넣었다. 요 얘기는 이제 온도를 낮췄다. 뭐 요런 말이고. 찌그러진 탁구공을 끓는 물에 넣으면 온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탁구공이 펴질 수가 있고요. 여름철에는 겨울철에 비해 자전거 바퀴 공기를 약간 적게 넣어야지 이게 펑크가 안 나고, 이런 거 이제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때 시험 해보는데, 동전을 빈병 입구에 이게 물을 좀 발라서 놓습니다. 물을. 그 다음에 따뜻한 손으로 빈병을 감싸면
공기가 팽창하면서 동전이 들썩여요. 동전이 움직입니다. 띡띡띡 하고 공기가 나오면서. 그다음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상승기류. 독수리를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상승기류는 지표면에서 가열되어 공기가 팽창하고 밀도가 낮아져 발생한다. 갑자기 독수리지? 아무튼 상승기류는 가열하면은 상승기류가 생기죠. 밀도가 감소하니까. 독수리가 이런 걸 타고 올라가나? 스스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 온도를 이거를 절대 온도로 바꾸셔야 돼요. 300켈빈 계산할 때. 그러니까 T분의 V가 일정하기 때문에 T가 300이지 300분의 8.2는 얼마로 냉각했네요. 그러면은 얘가 4분의 1로 4.2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얘도 2분의 1로 줄어들어야 돼. 150켈빈. 근데 켈빈으로 물어보면은 켈빈으로 대답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몇 도씨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섭씨 온도는 절대 온도에서 273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150에서 273 빼셔야 됩니다. 빼면은 123도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23도씨. 섭씨 온도로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돼. 계산은 다 절대 온도로 하고 섭씨 온도로 물어보면은 절대 온도에서 273 빼주셔야 됩니다. 되셨지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보일 법칙이나 샤를 법칙은 둘 다, 보일 법칙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할 때로 이렇게 한정해서 나타내고요. 샤를 법칙은 기압이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동시에 변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풍선 올라갈 때 뭐 이런 것처럼. 그럼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을 합친 게 보일 샤를의 법칙이고, 그럼 이제 부피를 기준으로 합치시면 됩니다. 부피. 기체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례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원래 비례 상수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하기 때문에 부피는 합치면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한다. 이해 가시죠? 근데 요거를 이제 같게 놓으시려면 요 비례 기호 대신에 는으로 쓰려면 K라고 하는 어떤 상수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쓰고 K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하면은 T분의 PV가 일정하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T분의 PV는 일정. T분의 PV는 일정. 대배우죠? 네. T분의 P분의 일정. 요거를 외워서 요대로씩 만들어서 풉니다. T분의 P분의 일정. 자, 보일샤를 그래프. 누가 온도가 높은 거냐. 이거는 일단은 보일의 법칙에 관한 그래프이긴 한데 두 개를 그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큰 애가 온도가 높은 거죠. 맞죠? 네. 안 틀리려면 이렇게 자꾸 생각하셔가지고 대충 외워서 하다 보면은 이제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온도가 일정할 때, 봐봐요.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큰 애가 압력이 작은 거예요. 이거는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큰 애가 압력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P1이 압력이 커서 부피가 작은 거지. 되죠? 그 다음에 T분의 PV는 일정이기 때문에 뭐 T만 여기로 옮긴다던가 뭐 PV는 뭐 KT 뭐 이렇게 되겠지. 요 둘은 뭐야? 둘은 비례관계지. 비례관계. 요 비례관계입니다. 이렇게.
되시죠, 그죠? 그래프로 이제 물어볼 때는 식을 써놓고 보면서 식을 보면서 생각을 하셔야지 잘 안 틀린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보율사를 법칙이고 하나 추가되는 게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라는 그 이탈리아 화학자가 이 사람이 이제 골똘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기체의 특징인데 기체들은 온도랑 압력이 같으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데 관계없이 부피는 같은 부피의 기체는 같은 수의 입자를 갖는다. 요 입자는 원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 입자는 분자입니다. 분자. 원자수가 아니야. 분자수를 갖는 거야. 분자수. 그게 이제 요런 이유가 그 기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되게 멀기 때문에 종류가 바뀌더라도 빈 공간을 차지하면 돼서요. 종류만 바뀌어도 입자 수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풍선에 이제 뭐 공기를 내가 불어 넣어요. 많이 불어 넣으면 부피가 커지지, 그치? 그래서 부피가 입자수에 비례한다라. 입자수에 비례한다. 입자수에 비례한다. 이거는 N은 뭐 입자수, 몰수라고 하시면 되지. 몰수에 비례한다. 부피가. 예.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자,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부피가 몰수가 증가하면 부피 증가합니다. 온도, 압력 같을 때.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요거 0도씨 1기압에서 화학 원할 때도 뭐 이런 것도 했는데 1몰의 기체 부피는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이 숫자 아셔야 됩니다. 0도씨 1기압. 요거를 다른 말로 표준 상태라고도 하거든요. 예. 기체에서의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인데 표준 상태에서 1몰의 기체 부피는 상관없이 분자 종류 상관없이 22.4리터가 됩니다. 자, 이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상태란 말 빠졌네.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말이 돼요. 이상기체 방정식이 됩니다. 자, 요거만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보일샤를 법칙에다가 요걸 추가를 하면 되죠. 그래서 부피에 관해서 정리하시면 압력에 반비례, 절대 온도에는 비례, 몰수에는 비례. 예, 그래서 요건데 같게 놓으려면 비례 상수가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K라고 썼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R로 고쳐서 쓸 거야. R이라고 하는 기체 상수로. 그래서 여기에 V는 P분의 nRT. nRT가 발음상 가장 쉬워요. RNT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부피는 P분의 nRT. R이 상수입니다. R이 상수. 그럼 요거를 P를 양변에 곱해서 PV는 nRT. 요게 이제 최종적인 PV는 nRT. 이걸 외우는 겁니다. PV는 nRT. 그게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근데 얘가 이상이라는 말은 이상적이다, 아이디어라다, 가장 올바른 기체, 이런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PV는 nRT를 외워야 되고, 근데 내가 이 R 값이 궁금하다. 그러면 R은 NT분의 PV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NT분의 PV, 그쵸? 자, 그럼 내가 아는 값을 집어넣으면 계산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한 게 0.082로 보통은 많이 써요. 화학자들은.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은 이제 8.31로 씁니다. 요게 화학자는 사실 0.08을 많이 씁니다. 이게 지금 단위가 두 개인데. 자, 아무튼 1몰이 1atm이 1기압이에요. 1기압. 1기압에서 22.4리터 안에 1몰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근데 0도C 1기압에서 0도C는 273켈빈이지. 그래서 0도C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2.4이기 때문에 요거 다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0.082가 나와요. 단위는 atm 리터 퍼 몰 켈빈. 0.082가 기체상수, 이게 R입니다. R. 그런데 이거를 SI 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MKS 미터, 아이고 뭐야 이게, 미터 킬로그램 세크 단위로 환산하는 건데, 몰은 뭐 환산할 건 없고요. 여기 그 ATM이라고 하는 거를 파스칼 단위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가 뭐 SI 단위야. 이게 표준 단위야. 왜냐면 파스칼은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거거든. 근데 뉴턴도 원래 MKS 단위야. F는 MA이기 때문에 F는 MA니까 얘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얘를 파스칼 단위로 바꾸시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101,325 파스칼이거든요. 1기압이. 그 다음에 이 리터를, 1리터는 그 1리터는 1000ml죠. 근데 1ml가 1세제곱센티미터랑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요거 이제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은 센티미터가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이기 때문에 그거에 세제곱을 하잖아. 10의 마이너스 2승의 세제곱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서 1000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야. 1리터가. 그래서 요거 바꾼 거고, 22.4리터로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로 바꾼 거고, 파스칼 단위 바꾼 거고. 근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게 요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제곱미터를 곱하면 뉴턴미터가 나오잖아. 뉴턴미터. 뉴턴미터가 줄이에요. 줄. 여기에 뉴턴미터. 복잡하죠. 아무튼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유는 뭐 다른 데 쓰여요. 이게 뭐 에너지라던가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 그 식이 PV는 nRT 외워야 되고, 여기에서 이 R 값은 0.082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 화학자들은 리터 단위로 하기 때문에 뭐 파스칼 단위로 쓰질 않고 이제 기압 단위로 쓰기 때문에. 되셨죠? 다시 복습을 하자면 부피는 압력의 반비례, 몰수에 있는 비례, 절대온도 비례, 상수, V는 P분의 nRT. 자, 그런 거를 이용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데, 분자량이 이제 우리가 라지 M이라고 이제 쓰고, 질량을 W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분자량은 원래 몰수분의 W,
1몰에 해당하는 질량. 근데 이때 질량은 그람 단위입니다. 그람 단위. 근데 잘 봐요. 요 PV는 NRT에서 요런 거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N 대신에 N분의 W를 넣는 거예요. N 대신에 넣으면 되잖아, 그쵸? N분의 W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나는 분자량을 알고 싶기 때문에 요거 자리 바꾸면 분자량은 PV분의 WRT. 뭐 요게 잘 외워지면 요렇게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상관없고, 모르면 있잖아. 그냥 몰수만 구하면 돼. PVT가 주어지면 몰수를 알 수 있거든. 그러면은 몰수분의 질량만 하면은 분자량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적어도 외워야 되고, 요거까지 외우면은 뭐 이렇게 약분하고 이러기는 좋지 사실은.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계산 빨리 하기는 좋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요 식에서 뭘 할 수가 있냐? 몰수를 알 수가 있다. 몰수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분자량을 알 수가 있다. 되시죠? 그쵸? 이게 분자량 구하는 식. 그 다음에 이제 밀도는 자, 요 밀도는 원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PV N 대신에 N분의 W를 넣고 이게 식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하고요. 부피분의 질량은 RT분의 PM이네요. 요게 이제 밀도가 되죠. 요것도 이제 이 식을 외우면 좋은데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걸 억지로 외우다가 틀릴까봐 PV는 NRT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 건 알면 되니까. 좀 뭐 이렇게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실제 기체도 이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왜 그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이렇게 그 하나의 식으로 다 쓸 수가 있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기체의 어떤 특수한 상태 때문에 기체는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다 써도 된다. 이게 이상 액체 방정식, 이상 뭐 고체 방정식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이상 기체 방정식만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기체 분자 운동론인데, 일단 보일-샤를의 법칙을 뭐 조금 한 다음에 알아볼게요. 39쪽에 일단 39쪽. 39쪽에 먼저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 화학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알루미늄 박으로 덮고 알루미늄 박 중간에 핀으로 작은 구멍을 뚫는다. 여기 작은 구멍 뚫어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질량을 측정한다. W1
플라스크에 아이소프로파놀이라고 하는 애를 넣어요. 예, 아이소프로파놀이라고 하는 애를 넣습니다. 3ml는 이게 3ml가 과량이야, 과량. 일단 이게 과량이에요. 3ml 정도 넣는 겁니다. 예. 딱 3ml 넣을 필요는 없고 사실 그냥 3ml 정도 넣어. 그 다음에 끓임 쪽과 물이 담긴 비커에 넣고 끓인다. 예. 끓임 쪽은 요 물중탕 하는 거죠. 끓다 보면은 82.6도씨가 되면 막 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모두 기화하게 되면, 근데 온도는 측정은 하긴 해야겠네. 왜냐면 이걸 딱 맞추지는 못하고 하여튼 온도 측정합니다. 예. 대략 83도씨로 측정이 됐네. 그리고 대기압, 요 실험실 기압을 측정합니다. 근데 그게 뭐 한 거냐면, 일단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공기들이 막 있는데,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근데 아이소프로파놀을 모두 기화하면 이 공기는 밀어내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여기에 아이소프로파놀이 꽉 차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하실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모두 기화하면 있잖아. 일단은 여기를 약간 테이프 같은 걸로 약간 이제 테이프 붙이면 안 되나? 하여튼 그 다음에 꺼내요. 꺼낸 다음에 식혀. 그럼 실온에 식히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시 액체가 되겠지? 다시 액체가 될 거야, 이렇게. 원래 3ml 넣었는데, 그럼 여기 꽉 채웠던 애들만 액체가 돼서 뭐 얼마로 이제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공기도 다시 들어가겠지. 근데 괜찮아. 왜 그러냐면 처음에 얘 무게를 잴 때 사실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무게 잰 겁니다. 그래서 얘 무게가 얼마지? 지금 W2네. W2를 재고 얘 W1을 빼.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아이소프로파놀의 질량이 되는 거죠. 요 뺀값이. 예. 뺀값이 W2에서 W1 빼면은 일단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뭐하나? 그러면은 이제 분자량을 알 수가 있다. 어떻게 하냐? 예. 일단은 질량이 얼마죠? 빼면 0.6g이네. 맞죠? 예. 그 다음에 요 실험했을 때 온도가 83도씨고 압력을 이제 실험실 압력이 요 안에 압력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요 실험실 압력이 여기 나가는 압력이랑 똑같은 겁니다. 기체 압력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플라스크의 부피,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꽉 물을 채웠다가 눈금 실린더에다가 이렇게 따르면은 이제 플라스크 내부 부피가 나오죠. 근데 그 플라스크 내부 부피가 곧 기체 부피가 됩니다. 기체 부피. 왜냐면 기체가 여기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요걸로 어떻게 계산하냐? 계산하면 돼요, 이제. PV는 nRT. PV는 nRT. 분자량 알고 싶으면 n을 아는 거야, n. 이거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요거죠? 그러면 R은 0.082. 온도는 뭐 해야 돼, 근데? 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를 바꿔주셔야 돼. 273 더하기 83. 그러면 얼마지? 356. 켈빈 온도 356. R은 0.082. 부피는 리터로 하셔야 돼, 리터. 왜냐면 22.4리터, 뭐 이렇게 리터로 한 값이 PV는 nRT에서 R 값이거든요, 리터. 그래서 0.282 리터. 0.282 리터. 되죠? 요러면 몰수가 나와요. 몰수 얼마인지 볼까요? 계산기로 할게요.
뭐 여기에다 잘못 썼네. 요거 잘못 썼네. 여기 P가 이게 아니라 P가 뭐합니까? 0.987 기압, ATM이 기압입니다. 이게. 그래서 0.987 곱하기 0.282 나누기 0.082 나누기 356 켈빈. 몰수가 나왔네. 몰수가 요거네. 몰수가 0.0095몰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 몰수는 0.0095 몰분의 질량이 얼마였나요? 0.6g 0.6g 63.16 정도 나오네요. 분자량이. 근데 아이소프로파놀, 이거 계산한 거 틀리네. 좀 오차가 있네. 아이소프로파놀이 60이네. 60. 뭐 때문에 틀렸지? 요 계산값이 틀리네. 그래도 같아야 되는데. 273.15, 273으로 했는데, 이 사람도. 원래는 273.15거든요. 6, 5, 356 맞고. 0.987. 0.28.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뭐가 계산기를 잘못 들었나? 반올림하고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차이 나는 거는 그런 것 같긴 하네. 반올림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인 줄은 아시겠죠? 실험 과정이 일단 3mm가 일단은 기화됐을 때 플라스크를 다 채울 만큼은 마른 거고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다 기화시켜면은 그 기화됐을 때 온도가 T1인 거고 그때 근데 T1일 때 압력은 대기압이랑 똑같은 거예요. 압력 그냥 구멍 뚫어놓은 거기 때문에 요 압력이랑 요 압력 같은 거. 기화됐을 때 플라스크 안은 다 저 아이소 쪽으로 채워진다. 꽉 차 있고 근데 그럼 그거랑 이제 대기압 갖다가 PV나 NRT 써서 한 거죠. 그러면 N이 나오죠. 요걸로. 그 PV는 NRT에서 N이 나옵니다. RT분의 PV니까. 그럼 이제 요건 질량이거든요. 여기에 있었던 아이소프로파놀의 질량이거든요. 이쪽에 3mm의 질량이 아니라 꽉 찬 거의 질량. 남은 질량. 그래서 N분의 W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탐구하기 문제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분자량이 이론값보다 큰 이유로 오른 것은, 이거를 알려면은 근데 요 식이 필요하긴 하네. 그러니까 PV는 nRT에서 분자량은 n분의 W고요. n은 m분의 W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m분의 WRT가 되죠. 그쵸? 그래서 m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WRT분의 PV가 PV분의 WRT내면 PV분의 WRT가 되죠. 이렇게 써놓고 봐야겠죠. 일단 만약에 대기압이 크게 되었다 그러면은 얘는 작게 측정됐겠지.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크게 측정된 거니까 물의 온도가 크게 측정되었다. 그럼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는 거니까.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가득 채워야지 부피가 측정이 되는데 덜 채웠다라는 거는 부피가 작게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가 크게 되는 거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플라스크 표면을 이게 물에 담궜다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중 부피, 나중 질량을 계산할 때 물기를 잘 안 닦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거든요. 물기가, 이게 물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걸 잘 안 닦으면 W2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체 질량이 크게 측정이 되는 거죠. 크게 측정이 되므로 분자량은 증가한 것으로 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조금 더 해볼게요. 이상기체 방정식과 그래프, 그래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는데 바로 예제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자, 한 번씩 해보십시오. 예, 답은 바로 써있긴 한데 예제 1, 2, 3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1, 2, 3 한번 해보세요. 자, 이 T1 뭐 K 뭐 이게 켈빈이지. T1 켈빈, T2 켈빈에서 몰의 압력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절대온도 B를 물어봤네. 절대온도 B를 물어봤군요. 근데 이제 부피가 같은데 일단 P분의 nRT 쓰고, 그러면 이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죠. nR분의 PV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2대 3 T1 대 T2로 써야 되는구나. 2대 3 왜냐하면 압력과 절대 온도는 비례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고치고, 다른 거는 똑같은 거니까 지금 부피는 똑같은 거고, 부피 같잖아, 그렇죠? 네. 몰수 똑같은 거고, 상수는 어차피 똑같은 거고. 그럼 2대 3 PV는 nRT를 T에 관한 식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기압에서 요거 절대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비 이거는 이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P랑 V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3대5 이해 가시죠? 그쵸? 5대3 아니지? 왜냐면 반비례 부피량이 반비례 관계니까 3대5 맞죠? 그 다음에 압력비 일단 씁니다. PV는 nRT. 압력과 압력비. 근데 이제 부피가 똑같았을 때를 봐야겠지. 그럼 몰수비가 압력비잖아. 몰수비가 압력비. 왜냐면 이제 압력과 몰수가 비례관계잖아요. 그럼 1대2. 이해하시죠, 그쵸? PV는 nRT를 쓰고 내가 필요한 거를 보시면서 하는 겁니다. 보시면서. 유제 혹시 풀어봤어요? 풀고 있나요? 요거 풀어보시고. 자, 문제 읽어보면 이제 그 X고 기체 상태네. 기체 상태. 압력에 따른 압력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다는 온도가 같고 가와 다는 기체 양이 같다. 온도가 같은데 압력 곱하기 부피가 뭐 2배네. 일단 뭐 PV는 nRT고 온도가 같은데 압력 곱하기 부피가 온도랑 비례관계인데 2배네. 그러면 몰수가 2배겠네요. 얘가 가가.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고요. 그쵸? 2배입니다. 2배. 그 다음에 기체 온도는 나와 다가 같다. 지금 나랑 다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근데 나랑 다 몰수를 일단은 뭐 EN이라 쓸게 그냥 얘. 그 다음에 이제 가랑 다는 기체 양이 같으니까 얘가 EN이라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EN. 기체 온도는 가와 다가 같다. 일단 온도는 이제 nR분의 PV인데 안 같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PV는 같아도 PV는 같은데 몰수가 얘가 2배이기 때문에 같지 않고 온도 안 같고요. 기체의 양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의 기체 압력을 atm으로 증가시키면 여기서 기체 양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 기체 압력을 2배로 증가시킨다 이거네.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는 B가 된다. 아니지. 왜냐면 일정한 거죠. 2B가 되죠. 2B. 왜냐면 그 PV가 온도가 증가해도 잠깐만요. 온도 일정하게 했죠, 그쵸? 그러니까 PV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요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압력 곱하기 부피는 그대로 2V가 됩니다. 2V. 왜냐하면 몰수도 변화되는 게 없고 온도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A로 하면은 부피가 반으로 되니까 그대로 곱한 값은 그대로 2B가 그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부피가 절반으로 될 테니까. 잠깐만 좀 보자. 그래서 개념 정리하기까지만 좀 하고 싶게요. 기체 여기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PV는 일정, 이렇게 외워주시고, 샤를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T분의 V는 일정. 보일 샤를 법칙은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럼 T분의 PV는 일정. T분의 PV는 일정. 아보가드로 법칙은 분자의 양이 증가하면 부피도 커진다. 그걸 다 합쳐 놓으면 이상 기체 방정식인데 PV는 nRT, R 값은 0.082. 요걸 주로 씁니다. 된 것 같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